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3월 2일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찌남 K입니다. 네. 연휴 기간 동안에 저는 이제 좀 일이 있어가지고요. 교육만 한 30시간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미션을 잘 마무리했고요. 오늘 이제 현대바이오, 삼성제약, LNK바이오, NK맥스, 한국파마, 박셀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이제 꾸준히 보셨던 분과 그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오시거나 혹은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거 보면 뭐 특히 네이버 TV에는 이제 악플 달려가지고 그 크린 로봇이라는 게 이제 알아서 지워져가지고 잘 보이진 못했지만 이게 어떤 종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모든 종목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는 내용이라는 게 어떤 저의 원칙을 가지고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원칙과 다르면 그냥 거기에 몇 프로 정도 내가 써먹을 것인가 혹은 안 써먹을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또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라인에 집중해서 내가 이 가격 라인에 오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 거지. 제가 이거를 지금 같은 경우에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기준으로 다른 종목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세력 패턴 종목이고 가장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이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 라인에 집중해서 보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윗골이 길게 떨어졌기 때문에 고가 다 나온 거죠. 제가 여기를 돌파했을 때부터 이제 가격 라인을 다 드렸어. 49,700원, 5만원, 54,500원, 58,100원, 6만원, 61,500원, 61,800원, 65,000원, 66,600원, 뭐 그 위에 이제 더 많이 드렸죠. 근데 주가라는 게 제가 드린 대로 가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못 가는 경우도 있죠.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에 윗꼬리 달고 내려온 모습하고 여기 윗꼬리 달고 내려온 모습, 그리고 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라면 얘가 5일선을 깬다면 단기적으로 또 추세가 깨져서 이런 흐름을 할지 아니면 21선까지 깨고 쭉쭉 내려갈지 이 부분은 저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가를 요렇게 피보나치를 하나 해서 해드렸고, 이거를 잠시만요. 요렇게 해서 가격 라인을 드렸고, 물론 이제 더 윗가격이 보입니다. 거기까지 못 가라는 법이 없었죠. 이게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맞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93,000 원이니까 뭐 95,000원, 10만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말고 또 요렇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얘가 올라가게 되면 요렇게 해서 67,800원,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는 65,000원 라운드 피겨, 그 다음에 6만원, 57,000원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뭔가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이제 저의 가격 라인에 좀 집중해서 하셨다면. 지금 흐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대바이오가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뭐 가고 있기는 한데 아직 뭐 추세가 깨졌거나 뭐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 패턴하고 여기 패턴이 좀 비슷한 흐름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명심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5일선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평선이 이렇게 깨지면 이렇게 깨지잖아요. 그럼 한 번은 이평선까지 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한 번은 확인을 한단 말이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돌파하게 되면 한 번 더 갈 수 있다. 목표 뭐 어디 라인까지. 하지만 5일선이라는 게 하루 지나면 가격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5일선 깨고 내려오면.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5일선이 장중에 깨지면 절반 매도하고 5일선이 종가로 깨지면 다 매도한 다음에 다시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얘가 할 만큼 다 한 흐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모습은 또 다시 5일선 조정을 하고 5일선 쌍봉 만들고 그 다음에 21선 조정한 다음에 다시 갈런지 하는 부분은 다시 또 봐야 되는 부분이다. 지금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고 당연히 신규 매수도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차트 조금 보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지금쯤 위험 관리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날 이 금요일날 이제 윗골이 달았던 부분이 부담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개파락하고 계속 이제 내려오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영상 보시고 수익을 잘 내신 분들에게는 축하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제약이에요.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보게 되면 기회가 있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23일 화요일 날짜인데 왜냐면 얘도 이렇게 아까 현대바이오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돼서 여기서 쌍바닥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올라가기만 한다면 115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는데 이게 떨어지고 볼린저 밴드 하단, 그 다음에 이날의 저가 2월 1일 날의 저가인 7,530원을 이렇게 깨는 흐름이 나오고 61선 지지했어요. 자, 61선을 처음 닿을 때는 매수도 가능했던 자리라고 보고요. 목표가는 5일선 혹은 볼린저 밴드 하단 5일선 21선 정도까지인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이러고 나서 여기를 깨버리고 나니까 되게 우울한 모습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가 끝났냐? 아직은 안 끝났어요. 아직은 안 끝났고 여기 살짝쿵 박스권 만들어 놓은 요 자리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엄청나게 지금 떨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10% 가까이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만 본다 그러면 7,400원, 7,395원, 7,400원을 기준으로 뭔가 좀 대응을 했거나 혹은 61선 대응으로 장중에 깨질 때 조금 매도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짧은 몸통으로 깨는 경우에 이평선을 짧은 몸통으로 깨는 경우에 다음날 이렇게 회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여기를 깬다 그래서 이평선이 바로 이렇게 꼬꾸라지는 게 5일선처럼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 다 털리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주식 특히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삼성제약의 어떤 기본적 가치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췌장암 치료제 뭐 그다음에 구충제 이버맥틴 뭐 요런 거 관련된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모습은 빨리 61선 회복하고 5일선까지 회복해줘야 된다. 이게 지금 페이크가 이기를 좀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게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조금 희망을 좀 가질만 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평선 대응으로만 봤을 때는 아직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되도록 빨리 3일 안에 붙여주는 게 좋아요. 지금 생각은 하루 이틀 정도부터 바닥을 이제 잡을 확률이 높은데 7,400원을 만약에 다시 돌파한다면 또 매수해야 되는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날의 상한가 첫 덤봉의 중심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만 돌파한다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단기 투자자는 또 가능한 흐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이 박스권을 지키는 흐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61,500원 라인 정도까지도 65,000원 라인이죠. 6,500원 라인이죠. 6,500원 라인까지도 열어두고 좀 봐야 된다. 빗대가요까지 친다 그러면 5,850원 라인 정도까지도. 그래서 얘가 여기서 18% 오르고 21선을 잡았으면 진짜 땡큐한 모습인데 2월 19일 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얘가 이걸 실패를 하면서 결국에는 떨어지는 흐름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다음은 LNK 바이오입니다. 네, LNK 바이오는 아직 뭐 특별하게 뭐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다만 얘가 21선을
이날 이제 돌파를 했고 하루 이틀 3일이나 버텼는데 이날 개파락하면서 완전 망해버렸어요. 이봉 하나 때문에 21선이 다시 저항선이 됐고 하루 이틀 동안 저항 라인으로 작용했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개파락을 하면서 아주 이상한 모습을 만들어놨는데 오늘 다행히 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더 버텨주거나 내일 정도까지 버텨주고 5일선을 빨리 잡고 또 21선 잡는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다중바닥을 만드는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34,600원,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4,600원 라인을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올라오는 61선이 이제 막바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되게 이제 61선 깨게 되면 결국엔 수급선이 깨지는 거여서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34,600원 라인 되게 중요한 자리고 그다음에 38,000원, 그다음에 41,050원, 47,550원, 53,500원, 63,300원인데 지금 당장은 5일선을 빨리 잡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본 모습이 조금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좋은 종목이고 그다음에 얘네가 하고 있는 그 척추 관련된 그 인공관절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예, 그 부분이 나쁘지 않아요. 예, 나쁘지는 않지만 당장 실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실적 시즌으로 들어온 지금에서는 예, 맥을 못 추는 거죠. 게다가 이제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기보다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 굳이 투자할 어떤 메리트를 못 느끼는 분들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거 대신에 이제 다른 종목으로 또 가는 수도 있는 거고요. 예, 하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하지만 61선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34,6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예, 다른 얘기로 한다면 38,000원이 깨지면 일부 물량을 덜어내야 되는데 그게 수익이든 물렸든 그리고 나서 34,600원에서 내가 다시 살 건지 혹은 여기 있는 박스권 라인까지 올라오는 부분을 또 확인할 건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회사가 엄청 좋고 저에게 이 종목 처음에 종목 분석할 때 네가 회사를 뭘 알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난리가 났지만 결론적으로는 제가 드렸던 어떤 가격 라인에서 매도를 잘 했다면 지금 이 하락고를 안 봐도 되는데 결국엔 요걸 또 보게 되니까 네가 틀렸니 맞았니 뭐 이런 말씀 많으신데 주식이 뭐 미래를 예측한다고 해서 그게 다 맞는다면 제가 지금 이루고 있지 않겠죠. 항상 대응이 먼저다. 그래서 나는 어디 라인에서 대응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게 기술 쪽 분석의 어떤 숙명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NKMX입니다. NKMX도 지금 보시면 이게 얘도 계속 여기서 그냥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중인 거예요. 오늘 이제 5일선 잡은 모습이고요. 조만간 흐름이 나올런지 대부분 이제 표적항암제 뭐 이런 종목들은 5월에 뭔가 또 이슈가 있어요. 이게 제약바이오 항상 이게 리듬을 타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3월, 4월 남았고 어쨌든 실적 시즌 지나가고 난다면 또 다시 이제 갈 수 있는데 이게 또 4월 되면 또 실적 시즌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미치고 팔딱질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들이쳤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뭔가 이제 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2만 뭐 지난번 동영상하고 비슷합니다. 17,900원하고 21,250원의 긴 박스권 라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얘도 61선 거의 다 올라왔기 때문에 61선 깨지 않고 가는 게 가장 좋은 흐름입니다. 21선 누를 만큼 눌렀고 이제 가느냐 떨어지느냐 이런 차이인데 결국 17,900원을 깨냐 못 깨냐 21,250원 혹은 21,950원을 돌파하냐 못하냐 이 싸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은 특별하게 매수매도라기보다는 홀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신규 접근은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파마입니다.
한국파마 같은 경우가 지금 21선 아래에서 5일선 바닥 하나 만들고 지금 여기서 봉으로 이렇게 N자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뭐 되게 많이 상승했다가 다시 21선 라인 언저리에 있는데 굳이 말씀드리면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저점만 지켜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또 떨어지면 또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인도에서 하고 있는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요렇게 본다 그러면 아직 한 2, 3일 정도 옆으로 더 횡보하거나 혹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뭐 최대 한 7일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얘가 밑으로 떨어진다면 쌍바닥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돌파한다면 바로 돌파가 가능한지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21선 기준으로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67,900원을 돌파하느냐 모습인 거고 가장 그 다음에는 55,800원 라인 정도를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5,800원을 종가로 잡고 지지하는 흐름까지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날 25일은 돌파는 했지만 다음날 개파락하면서 못했기 때문에 오늘 차라리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혹은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55,800원 라인에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어느 날 갭상승해가지고 그냥 팍 치고 가거나 뭐 요런 거 좀 예상해 볼 수 있겠다.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박셀바이오입니다. 박셀바이오는 상한가 치고 지금 61선 깨고 그러니까는 지금 보시면 얘도 61선 올라오는 60원을 지키지 못하니까 어느 라인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럼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삼성제약도 그런 흐름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LNK 바이오 또 만약에 61선 깬다 그러면 다시 어딘가에서 뭐 요런 박스권 라인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박셀바이오를 보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얘 같은 경우도 아까 봤던 한국파마와 마찬가지로 지금 21선 위에 한국파마는 21선 밑에서 이루고 있었는데 얘는 21선 위에 그 다음에 61선 사이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얘도 결국에는 여기 15만원 라인을 넘기느냐 마느냐 부분이 중요하겠죠. 박스권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요 자리 정도 여기랑 여기 그 다음에 여기 14만 1,000원짜리 그 다음에 뭐 요런 자리 11만 8,400원 요런 자리. 그래서 지금 여기 박스권에 있는데 여기 박스권만 잘 해주다가 올라가면 제가 생각할 때는 17만 4,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물리신 분들에게는 뭐 희망이 없느냐? 아닙니다. 박셀바이오 좋은 종목이에요. 뭐 완전 관행으로 40% 나왔다는 종목이고 중간에 뭐 무상증자도 했고 해서 이제 됐는데 결국엔 저까지 가는 게 언제 갈 건지에 대해서 제가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모르고. 근데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언젠간 가겠죠. 언젠간 갈 텐데 그 언제가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가격 라인에 오면 가령 11만 8,400원이 깨지면 다시 8만 8,000원 혹은 뭐 요런 뭐 좋게 잡아봐야 요런 자리죠. 10만 5천원 뭐 10만원 자리 정도까지 또 내려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깨는 자리가 온다 그러면 비중 조절을 조금 해서 위험 관리를 좀 해주고 밑에도 다시 잡던가 뭐 이런 좀 어떤 스케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에 관련돼서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내일도 사고 오늘도 사고 혹은 다음 주도 사고 이번 주도 사고 혹은 다음 달도 살고 이번 달도 살 수 있겠군이 해야지 어느 날 한 자리에서 몇 억을 꽉 넣은 다음에 뭐 몇 천만 원을 꽉 넣은 다음에 안 간다고 불안해하는 거는 조금 삶을 좀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셀바이오 좋은 종목이라고 많은 분들께서 댓글도 달아주셨고 뭐 한국파마도 그렇고 NK맥스도 그렇고 LNK바이오도 그렇고 삼성제약도 그렇고 현대바이오도 그렇고 다 좋은 종목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 기대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실패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을 다 차치하고 그냥 다 어떤 희망을 주는 종목들이어서 그래요. 제약바이오가 다 그런 종목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뭐 셀트리온 뭐 혹은 보령제약 정도 제외하고는 임상에서 특별하게 성공해갖고 뭘 하고 있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예,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 기대감이다. 그래서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한 방에 투자하지 말자. 예. 꾸준히 내년도 사고 올해도 사고 다음도 사고 내일도 살 수 있겠구니 돈을 잘 나눠서 좀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가격 라인에 온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뭔가를 좀 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된다. 어디 돌파할 때는 뭐 더 산다거나 어디 하락할 때는 더 판다거나 그런 가격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가격은 79,900원, 88,850원, 118,400원, 141,000원, 174,500원, 204,000원 정도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174,500원 정도까지는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N자로만 꺾어준다 그러면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이 완전 널뛰기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 하루하루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봐봐요. 이게 하루 오르고 이게 안 커지네요. 예. 왜 안 커지지? 예. 이렇게 하루 떨어졌다 하루 오르고 이렇게 음냥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역헤드앤 숄더 모습을 거의 완성을 했는데 다시 들어올라고 그러고 얘도 똑같이 다시 들어올라고 그러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미국 시장 탓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결국엔 되게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 널뛰게 하는 장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다 그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응이 중요하다. 그냥 들고 있는다고 누가 뭐 이렇게 수익을 주는 그런 형국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가격 라인에서 대응을 할 것인가. 제가 드리는 가격 라인에서 대응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찾아가지고 대응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대응의 영역이다. 쉽게 팔 수 없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놔둘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라도 혹은 한 주라도 두 주라도 10주라도 대응을 해서 돌파할 땐 더 매수한다거나 혹은 하락할 땐 더 판다거나 혹은 돌파할 때 수익 실현한다거나 혹은 하락할 때 더 사서 모은다거나 하는 어떤 자기만의 계좌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그런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수 관련돼서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투자를 하는 거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 어딘가 동영상에 또 올려놓기는 했는데 여기 위에 20조 가까이 물린 개인들에게 과연 기회를 줄 것인가, 기관 외국인이. 저는 약간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상기하시면서 매매에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동영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